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성남FC는 끝난 사건입니다. 예,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이죠. 네, 맞습니다.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요, 이미 무혐의나 사안을 왜 검찰이 다시 꺼내드냐고 문제 삼았고요. 민주당 대변인도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.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? 이미 끝난 사건이었습니다.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아니라는 얘기입니까? 네, 이 복잡하지만 형사 절차를 따져보면요.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. 이 지난해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 신청, 보안 수사, 기소 의견 이렇게 검경 수사기관에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. 먼저 경찰은 2018년 시민단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 신청을 해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갔고 올해 2월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보안 수사를 내렸습니다. 이 경찰 보안 수사 결론이 이 대표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면서 이 검찰에 송치를 했고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성남FC 수사 무마 사건으로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그런 파동도 있었잖아요. 네, 고발인이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게 지난해 9월입니다. 이 당시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검사였는데요. 이 박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. 이 수사 문개기 의혹이 일고 이에 반발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항명성 사표를 낸 뒤에야 성남지청이 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. 예, 그렇군요.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경찰 수사에서부터 출석을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남FC가 정당한 광고비,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죠. 네, 그런데 이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들만 봐도요.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어긋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2015년 성남FC와 알파돔시티가 5억 원대 후원 협약을 체결할 때 사진을 보시면요. 이 광고비가 아닌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또 최근 입을 열기 시작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관중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 광고받기가 힘들다면서 이 40억, 50억 받은 성남FC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타 구단 광고비랑 단순 비교만 해봐도 이 광고비라는 주장이 안 통한다는 건데요.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대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에 검찰 6, 70명이 투입됐다면서 명단 공개도 하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. 네, 그래서 이 좌표 찍기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. 일부 검사 사진은 전혀 다른 얼굴이 들어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또 별도로 알아보니요. 이 쌍방울 수사라고 적힌 수원지검 1차장과 형사 1부장도 현재 본 업무로 복귀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. 검찰 소환 날짜는 정해졌습니까? 이 검찰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요. 이 대표 측이 출석 날짜를 아직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성남FC는 끝난 사건의 느낌표는 공감 없는 가짜뉴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 독재, 야당 탄압이라면서 이제 여론전에 나섰지만요.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석 달 만에 20%대로 내려온 걸 보면 민심이 더는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는 방탄국회는 진짜였다입니다.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방탄국회다 이런 논란이 나왔었는데요. 이 노 의원만 특별한 경우인지 지난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. 네. 이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서 총 20건 중에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단 7건 뿐이었는데요. 이 21대 3건, 이 19대 20대 때 4건입니다. 약 35% 3건 중 1건만 가결이 된 거죠. 그동안 검찰이 국회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경우에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
이 앞서 말씀드린 승우권 중에서요. 이 노의원과 체포동의안이 2번 제출된 김영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사례를 감안하면 이 18명 정도입니다. 예. 이 18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. 약 80%가 넘는 수치인데요. 이 무죄를 받은 3명도 박지원, 정두원 당시 의원이 같은 저축은행 비리 의혹, 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건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였습니다. 네. 노웅래 의원처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하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되게 드물지만 있긴 한데요. 2003년에 16대 국회 때 국회의원 7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이 회기가 끝난 이후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습니다. 이번에도 검찰은 이 임시국회 연장 여부를 지켜보면서 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동훈 장관이 노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. 네, 이 노 의원이 받은 돈봉투 소리 녹음까지 증거를 공개하면서 이 한 장관은 연일 민주당의 부결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? 네, 어제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서는요, 이 한 장관을 겨냥한 조롱성 발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.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? 땡큐 한동훈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방탄국회는 진짜였다의 느낌표는 국민이 기억할 것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네. 이 물론 이 체포동의안 표결은 70년째 익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유권자도 사실상 국회의원 중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. 하지만 이 무기명 뒤에 숨은 노 의원에 대한 부결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국민들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